우리가 늘상 하는 표현인 세상이 참 빠르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던 일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우린 잘 기억나지 않죠? 분명히 그때 그 순간순간엔 엄청나게 중요하고 치열하고 때론 심각한 상황이었을 텐데 불과 몇 년만 지나도 정말 황당할 정도로 우리의 그 감정들은 꽤 많이 지워지고 다 휘발되고 사라졌잖아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는 건,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라는 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제가 설명드리는 장기 투자에 대한 중요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즉 원래부터 물려받고 금수저로 태어나진 못했지만 제대로 투자를 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원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은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으로 똑같이 제공되고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무조건 흘러가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과 손실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무언가로 녹여야 한다면 뭘로 녹이는 게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만약 이 리스크를 돈으로 녹인다고 생각해보세요. 투자하는 내내 계속 돈을 퍼부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런 투자도 있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숏배팅을 한 투자가 있었다면 자신의 불리한 포지션이 청산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돈을 퍼부으면서 버티면서 겨우 한번 올지 모르는 그 대하락장의 기회에 겨우겨우 탈출하거나 조금 먹고 나오는 거니까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투자인 거죠. 또 어떤 투자는 리스크를 계속 자신의 노동으로 메꿀 수도 있겠죠. 사실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사업에 가깝겠지만 자신이 일하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는 사업을 성장성은 안 나오지만 포기할 수 없는 상태라서 어떻게든 계속 노동력 투입하면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직장인으로 보면 회사 생활이 적성에도 안 맞고 인간관계도 힘들지만 이게 아니면 당장 생활이 안 되니까 월 수입이 끊겨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하는 분이나 임원이나 간부 승진이 바로 코앞이라 어떻게든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노력하고 있는데 될 듯 될 듯 안 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빡시게 일하면서 직장에 자신의 노동력을 에너지로 투입해서 리스크를 노동력으로 녹이고 있는 거죠. 근데 장기 투자는 어떻습니까?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해서 그 자산의 요동치는 변동성과 사회적 믿음이 폭넓게 형성되기 전까지 존재하는 불확실성과 손실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모두에게 통일하고 따로 돈 주고 사거나 얻어야 되는 게 아닌 태어나자마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자원만으로도 충분히 계속 녹이면서 점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잖아요. 장기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선 우리가 계속 돈을 퍼붓고 노동을 해야 하나요? 아니죠. 우린 충분한 시간만 확보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투자의 성과를 더 올리기 위해, 그럴 때 적립식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더 만들기 위해서 돈을 더 벌고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만약 그런 적립식 투자를 위한 추가 자금과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장기 투자의 리스크는 계속 시간으로 녹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장기 투자의 단점은 뭡니까? 딱 한 가지뿐입니다. 중간에 투자의 리스크를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인 시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시간은 언제 끊기는 거죠? 시간이 끊기는 경우는 몇 개 없습니다. 일단 자기가 죽으면 시간이 끊기겠죠?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자산에 장기 투자를 세팅해놔도 투자한 사람의 생이 마감되면 그 장기 투자는 끝납니다. 유산으로 누군가에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투자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기 투자자는 무조건 건강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 된 이유는 단순히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80년 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명심하세요. 장기 투자자는 건강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장기 투자의 핵심 자원인 시간이 끊기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뭡니까? 바로 본인의 변심입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하고 흥분된 마음에 장기 투자를 다짐하고 호기롭게 의미 있는 물량을 확 담고 가자를 외치고 관련 호재 뉴스들과 영상들만 계속 찾아보고 점점 확신에 차가는 상황까진 거의 대부분의 장기 투자를 다짐했던 초심자들이 동일합니다. 즉 이건 장기 투자의 그냥 일반적인 스타트 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투자의 핵심은 결국 이 믿음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진짜 찐 믿음이었냐, 아니면 상승장에 나오는 뉴스와 유튜브 영상들에 현혹돼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산을 잘 알고 있고 파악했다고 착각했다가 하락 구간이 오니까 바로 가격에 반응해서 믿음이 깨지며 장기 투자로 담보했던 시간을 걷어들이면서 포기했느냐, 이건 거죠. 제가 장기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건 정말 나만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기적 우상향 자산을 발견하고 내가 장기 투자를 결심하고 그 자산을 오랫동안 모아가겠다고 다짐했다면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누구도 내 투자를 망칠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있나요? 내가 하는 사업은 나만 잘하면 되나요?
갑자기 코로나가 오고 경쟁업체가 생기고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뀌고 나 혼자 잘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내가 다니는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진급합니까?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보직장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닌 건 다들 아시죠? 윗사람들과의 관계, 라인, 경쟁 구도, 회사의 인사 정책 등 연봉 하나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없잖아요. 즉 생각해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진짜 많지 않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를 피하겠다고 타이밍 매매하면 계속 피할 수 있나요? 한두 번 피했으면 그 다음에도 가능합니까? 안 되죠. 카지노에 도박하러 가서 2번 연속 따면 그 다음 판에 또 딸 수 있나요?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확률의 영역이죠. 그리고 확률은 배팅의 횟수가 반복되면 늘 평균에 수렴하고 결국 돈이 더 많은 하우스가 유리한 구조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거의 없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시간만으로도 이 세상의 리스크를 녹이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정말 더더욱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투자의 세계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무슨 방법을 쓰든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성공한 이 방법 저 방법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투자 방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투자를 해야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시간에 맡겨서 리스크를 녹이면서 불어나게 만들고 나는 보다 생산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소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일들에 내 소중한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나와 내 자산, 이 모두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단단하고 강력한 명품이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매일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는 투자라면, 내가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휴대폰을 봐야 되는 투자라면 그게 노동입니까? 투자입니까? 그리고 그 투자는 리스크를 뭘로 녹이는 겁니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 투자가 지속 가능합니까? 아니면 젊을 때나 반짝할 수 있는 한철 장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길게 진행됩니다. 이미 의학계에서는 현재 40대 이상은 최소 100세, 30세 이하는 120세가 아주 보수적으로 본 평균 수명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지금 30대는 앞으로도 90년은 더 투자해야 되고 40대는 60년, 50대는 50년, 60대는 40년을 더 투자해야 합니다.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매번 샀다 팔았다 하실 겁니까? 지금도 못 피하는 경기 침체와 대하락장이라는 리스크를 그때는 사팔사팔하면서 피할 수 있을까요? 피터 린치, 워렌 버핏, 하워드 막스,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런 사람들도 반복할 수 없는 타이밍 매매를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성공 확률이 높고 자신의 시간과 노동이 덜 들어가는 방식을 젊었을 때부터 몸에 익혀서 그 루틴대로 평생 투자하면서 젊을 때는 그 남는 시간에 더 생산적인 노동활동과 사업을 추진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얻고 그 부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모든 인생의 긴 여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가장 성공 확률이 높고 나만 잘하면 되는 몇 안 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 투자의 방식이 바로 장기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현인들이 다 장기 투자 하는 거죠. 그들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경험해 보니까 결국 이게 정답이었다는 걸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수많은 선조들이 다 머리 깨지고 피 철철 흘려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후대의 사람들한테 글로 남겨서 알려준 소중한 지혜인데,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이 장기 투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다르다며 다를 수 있다, 이번엔 다르다며 또다시 피 철철 머리 깨지고 뼈저리게 느끼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 모두 소비하고 결국 장기 투자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오랫동안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고 무언가를 지속한다는 건 어렵다는 얘기죠. 자기가 잘못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세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중간에 그만둬야 할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백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자산을 팔고 지금 당장 회사를 때려치고 지금 당장 하던 사업을 정리해야 할 이유는 수백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수백 가지의 이유가 평상시에도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내가 하기 싫을 때, 이젠 좀 그만하고 싶어질 때, 그때 내 귀에 와서 꽂히는 겁니다. 그만해. 미련한 짓 그만해. 야, 세상이 변했어. 이번엔 달라? 유연해야 된다. 고집 부려서 될 일이 아니야.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자기 자신의 그 메시지가 그에 맞는 근거들을 찾고 계속 자기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거 보라고.
이런데도 계속 할 거냐고 이렇게 압박 넣고 어르고 달래면서 결국 포기각서에 도장 찍듯이 항복을 받아내면서 장기 투자를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패배의식이나 포기했다는 자괴감이 들지 않게 적절하게 그럴싸한 근거를 주죠. 그래, 과거의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빠르게 태세 전환하는 게 현명한 거야. 아니 그래도 소중한 경험은 얻었잖아. 이 경험 바탕으로 다시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 실수를 알아차리고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도 이런 심리 변화 과정을 겪게 되니까 이게 진짜 잘못된 걸 바로잡은 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정당하면서 도망친 건지 자기는 잘 모릅니다. 이걸 눈치채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는 이 간단한 말이 얼마나 파악하기 어려운 건지 안다면 대충 공부하고 이해하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고 결론 내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가버리면 나중엔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시작을 대충 하니까 나중에 되돌리기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맞는 건지 팩트도 헷갈리고 자신의 심리 상태도 판단이 안 되고 그러니 포기도 못하고 계속 추진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해 두는 거죠. 그러다가 본전 오면 바로 던져버리고 정작 팔아야 되는 잘못된 투자는 계속 끌고 가면서 장기 투자라고 말하니까 이건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리스크를 녹이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점점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늘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타고난 감각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정말 그 선수들 사이의 미묘한 영역이고 우리가 내리는 대부분의 투자 판단과 장기 투자의 성패는 많은 부분이 후천적인 학습과 마인드셋 그리고 투자 자산을 선별하는 연습을 통해서 즉 학습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운동이나 공부, 기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책을 보시고 관심 가는 대상을 깊게 탐구해 가시면서 투자의 현인들이 남긴 메시지를 잘 새겨들어 보세요. 그들이 투자한 종목이나 자산이 아니라 투자라는 행위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이 세상의 변화와 산업의 지각 변동, 경기 침체와 호황의 반복, 금리 변화와 관계없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위대한 투자자가 되는 방법이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사람들은 왜 정신없이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심지어 밤을 새면서까지 게임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피드백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식욕, 성욕 등과 같은 본능에 부합한 행동에만 집중하게 DNA가 세팅되어 있을 뿐 게임이라는 것 자체에는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피드백을 통해서 몰입하게 되고 게임은 이런 특성을 매우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게임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거나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몰입도는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높아지는 점수로 표시되고 현란한 소리로 들리며 적절한 시점에 레벨업이라는 피드백으로 나타나야 계속 그 행위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게임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 회사의 인사 시스템을 비롯해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전반에 모두 이 피드백이라는 요소가 있고 당연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의 영역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 점수가 오르고 열심히 일하면 진급하고 연봉이 오르고 열심히 사업을 하면 매출이 증가하고 매장이 늘어나고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그 숫자로 전달되는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몰입하고 그 행위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처럼 투자 역시 자산의 가격 상승, 상승률 누적 등과 같은 지속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그 행위의 재미를 느끼고 심리적 평온 상태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수익을 익절로 확정하고 또 다른 종목을 찾아 자산을 옮겨서 계속 수익을 챙기는 그 행위의 반복 속에서 투자의 재미를 느끼고 만족하는 거죠. 설령 모든 자산과 투자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그때그때 수익난 자산을 익절하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장 손실인 자산이 있더라도 투자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장기 투자는 어떻습니까?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손실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면서 수익으로 치환하는 긴 여정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절한 피드백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호기롭게 시작했어도 끝까지 유지하기가 힘들고 설령 마인드셋을 통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을 때는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점점 지쳐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이고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나 트레이딩에 집중하게 되거나
아님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는 건드릴 수 없어도 손실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자 싸게 살 수 있는 투자 시점에 엄청 공을 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성향과 재무 상태, 은퇴 시점 등에 따라서 다양한 투자의 전략과 선택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피드백을 쫓아 투자를 진행하면 투자가 게임처럼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할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피드백을 공급해줘야 하고 피드백의 주기 역시 점점 짧아지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열심히 매매하고 부지런히 뭔가를 한 것 같지만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정작 큰 규모의 자산이 형성되었다기보단 겨우겨우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아쉬운 상황들이 연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2030년을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저만의 피드백입니다. 장기 투자의 특성을 감안해서 피드백의 순간을 먼 미래의 시점으로 정하되 아직은 막연해 보이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 상상할 수 없어 지치고 힘이 드는 순간이 올 때마다 2030년에 우리들이 투자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이 만들 미래의 모습과 경제적 자립의 순간을 선명하게 상상해 보면서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공급되지 않는 피드백을 제공하며 마라톤과 같은 장기 투자의 긴 여정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찾은 미래의 퍼즐 조각들을 바탕으로 투자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이 1년, 2년, 3년, 5년, 7년을 지나면서 여러 번의 굴곡을 넘으면서 그때마다 차분하게 쌓인 안전마진이 세 자릿수 수익률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차곡차곡 늘어가는 걸 보게 되면 바로 이때부터 매 순간이 피드백의 연속이 됩니다. 자신의 장기 투자가 큰 규모의 자산 형성이라는 결과와 안정적인 세 자릿수 수익률의 확보라는 피드백으로 돌아오게 되면 계속 끊임없이 피드백을 공급해주지 않아도 두려움과 불안감 없이 진정한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서서 마치 수도승과 같은 마인드로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장기 투자가 주는 삶의 여유이고 심리적 안정감이며 인생이 정배열되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장기 투자 역시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게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구나. 리스크를 녹인다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들에 대한 스스로의 학습과 검증 과정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결정했다면 그 방향성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잡음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이쯤 됐으면 익절이라는 피드백이 오고 또 다른 투자를 하고 배팅을 하는 재미도 느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를 통해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고 세 자릿수 수익률을 확보한 장기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피드백이 단발적인 익절과 떡상이라는 피드백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중독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강화하고 싶기에 그런 자산들만 찾고 장기 투자를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약물빨에 의한 근육이 아닌 스스로 오랜 시간 단련해서 얻은 찐 근육의 의미와 누군가의 정보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사이트를 통한 행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중요한 것처럼 투자의 목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고 경제적 자립의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 본다면 장기 투자 마인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장기 투자의 긴 여정에 지치고 힘들어하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한 챕터의 내용을 구독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정상에 도착하고 나면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전체를 올바르게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로소 당신은 겨울에 대해 그리고 여름에 대해 알게 된다. 비로소 당신은 속도에 대해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알게 된다. 비로소 당신은 포기가 아니라 멈출 줄 알게 된다. 비로소 당신은 목표를 달성했음을 알게 된다. 인생 여정은 마치 쭉 이어진 계단의 모습과 같다. 평평한 면 위에 서 있을 때는 위쪽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것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다. 언제나 우리는 경사를 오르고 있다. 하나의 평평한 면에서 위쪽을 향한 발을 내딛어 다음 차례의 평평한 면을 가파르게 올라간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포기하는 이유는 경사면을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다. 하지만 경사를 오르고 있다는 것은 정상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사면을 오르느라 너무 힘이 든다는 것은 정상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모든 정상은 경사면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곧 당신의 멘탈이
포기하는 것에 먹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지금 숨이 턱턱 막히고 힘겹다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다. 어디가 끝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어떤 계단 한켠에 잠시 기대어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그 생각을 얼른 떨쳐버리고 계속 경사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불쑥 끝이 나타나고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머릿속에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진다. 따라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쉬어갈 것인지 가속도를 붙일 것인지 한 번에 2계단씩 오를 것인지다. 이 길이 아니었어. 이 정도면 오를 만큼 올랐지. 더 계속 가는 건 건강에도 좋지 않아. 무릎을 다치고 말 거야. 발걸음에 이 같은 변명과 위안, 합리화를 주렁주렁 달고 내려가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정상에 오른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변명이 아니라 확신을 찾아라. 정상에 선 사람들은 모두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있다. 여러분, 보도 셰퍼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고 장기 투자를 포기하고 싶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정상을 향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의 내용은 리스크를 녹이는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실 장기 투자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도 셰퍼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명이 아니라 확신을 찾아라. 정상에 선 사람들은 모두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수많은 영상에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자산과 관련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 무엇이고 그게 왜 그런 구조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쭉 설명드리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라와 같은 장기 투자적 관점까지 설명드렸죠. 아마 제 오래된 구독자님들이라면 이 과정에 모두 동의하시고 본인이 보유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자산들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는 마인드셋은 이미 어느 정도 장착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영상 처음 말씀드렸던 문장,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 중에 행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투자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투자의 사전적 정의는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무언가를 사는 행위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실행하는 모든 일과 시간, 즉 자신의 에너지를 투여한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투자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전 지금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영상의 대본을 쓰고 퇴근 후 도서관으로 가서 졸음과 사투하면서 영상을 편집하고 책을 읽고 메모하고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의 분야에서 마찬가지실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가 있으시죠? 누군가는 그게 커리어의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승진 시점일 수도 있고 임원 인사 시점일 수도 있고 새로 시작한 사업의 안착이나 더 확장한 2호점, 3호점의 정착 시점일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취업 활동을 하거나 월 현금 흐름 확대를 위해 부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아님 곧 은퇴를 앞두고 앞으로 미래를 그려가실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를 찾고 열심히 실행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호기롭게 시작한 그 행위는 그리 잘 되진 않으셨을 겁니다. 만만치 않아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름 머릿속으로 다 생각해보고 관련 서적들 보고 영상 보고 대비한다고 했는데 막상 실전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또 시작할 때 동기부여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놨는데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니까 왠지 모를 조급함이 쫙 밀려오잖아요. 그리고 이때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됐어? 그래? 하긴 그게 쉽지 않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했어. 마치 우리를 걱정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도전이 잘 안 될 줄 알았다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느낌을 말해주는 이런 멘트가 꼭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 어김없이 등장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걸 우리가 이미 마인드셋 되어 있는 장기 투자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발견하고 확신을 갖게 된 무언가가 있는데 그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그 자산에 대한 믿음이 강력한 분이라면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엄청 좋아하면서 줍줍한다고 표현하시겠죠. 본인은 그 자산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너무 신나고
가격이 내려가고 사람들이 비관하고 다들 장기 투자 포기하고 자산을 매도하면 뒤에서 웃으면서 그 자산들을 저렴해진 가격에 조용히 받고 모으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느낌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이 행위가, 이 노력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남들이 그걸 못 버티고 다 포기한다? 왜? 인내심 없고 조급하고 시간 선호가 높으니까. 그런데 나는 장기 투자적 마인드가 세팅된 사람이라 뭘 시작하고 실행하더라도 모든 걸 장기적 관점에서 시간 선호를 낮추고 그 방향성을 믿고 차분하게 하나씩 실행하고 단기적 성과에 일일비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든 묵묵히 그 행위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계속 쏟아붓고 있다면 그 행위 주변에 달라붙어 있는 날카롭고 뾰족해 보이는 모든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투자하는 마인드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현재 실행 중인 그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온해지고 의욕이 넘치고 도전 의식이 생기십니까? 현재 잘 안 되고 있으면 뭐가 어때요? 이거 6개월만 할 거예요? 1년만 할 거예요? 잘 되면 바로 접고 또 다른 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떠들고 호언장담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초반에 잘 된다고 끝까지 잘 되는 거 아니고 현재 주춤한다고 끝까지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투자를 해보면서 다 경험해 봤잖아요. 투자에서 중요한 건 속력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좀 잘 안 된다고 의기소침해져 있고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고 하루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건 장기 투자적 마인드셋이 덜 된 상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자본과 정성이라는 에너지를 장기적 관점을 갖고 무언가에 쏟아붓는 그 장기 투자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자산이든 행위든 모두 동일합니다. 똑같은 개념을 적용해서 스스로 단련하고 어르고 달래고 호통치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주변에 공포심만 좀만 땡겨주면 바로 도망가고 포기하고 싶으면 이런저런 정보들 조합해서 마치 스마트한 결정인 양 포기할 이유를 만드는 아주 나약하고 영악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스스로의 약속을 밥 먹듯이 바꾸고 결국 포기하면서도 그게 더 옳은 결정인 걸로 둔갑시켜버리는 뻔뻔함까지 장착하고 있는 고등동물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힘들다고 그 고등동물이 계속 귓속말로 꼬시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쏠깃해하면서 팔랑팔랑하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낫다. 조금이라도 수익일 때 챙기자. 미래는 알 수가 없다. 지금 정리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다. 원하면 언제든 다시 살 수 있다. 이런 말만 반복하면서 장기 투자하겠다고 다짐해 놓고서 금세 팔고 사라진 사람들을 우린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도 똑같습니다. 단기적 성과가 안 나오면 포기하고 싶죠? 시점이 안 좋은 것 같고 아이템이 별로인 것 같고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모두 다 외부적인 상황 핑계만 대면서 바로 포기하고 내 눈앞에서 이 안 되는 행위를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습니까?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다면 그쪽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들과 나의 결과물과 행위의 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들의 시작과 끝만 결과적으로 봐온 거 아니에요? 정말 본인은 개선할 부분이 없습니까? 만약 개선하고 발전시킬 부분이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고 뭉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들부터 하나씩 보완해가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개선하면서 계속하면 되겠죠? 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니까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순차적으로 던져보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쓸데없는 잡념을 싹 없애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행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직 100억대 자산가도 아니고 누구나 알 만큼 성공한 유튜버도 아니고 사내에서 전설적인 직장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2030년이 되는 그 순간 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무조건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를 발견했다면 아직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지금도 포기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재 이 시점이 어떤 타이밍인지 감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린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단기적 성과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그 행위에서 가시적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다는 확신만 있다면
남들이 하나 둘 깨작깨작 하다가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 때 웃으면서 그 행위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현인들의 이야기를 굳이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저같이 아직 성공하지 않았고 여러분과 같은 선상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공감하시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미 이런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장기 투자자라고 확신하신다면, 장기 투자 마인드가 세팅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자산이 아닌 장기적 우상향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을 갖고 꾸준히 실행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2030년까지 장기 투자를 다짐한 그 타임라인 안에 장기적 우상향 행위까지 함께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2030년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결과를 만들 거라는 점을 오늘도 목에 힘주고 말하며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